네,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뉴스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네 분과 함께 할까요? 최수영 정치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효은 새로운 미래 선임 대변인,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도 시동을 부릉부릉 걸고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한밤중 비명의 비명이다. 첫 번째 제목이 그러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자, 한밤중이라고 한다면 어젯밤 10시경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각 지역에 대한 후보자들끼리 이제 경선을 진행했던 곳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친문 비명 횡사의 밤이다. 친명 자객의 현역 비명이 횡사가 됐다. 이런 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선 결과가 이러했습니다. 이건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은평을에서는 김우영, 강병원, 존칭은 생략할게요. 김우영, 강병원 의원이 현역이죠. 이렇게 은평을에 경선이 붙었는데 김우영 승. 오른쪽 경기 수원정, 김준혁, 박광원 의원이 당연히 현역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박광원 의원이 안 되고 김준혁 승. 오른쪽 성남 중원, 이수진, 윤영찬, 이수진 승. 밑에 경기 남양주을, 여기는 3자 경선이 있었어요. 근데 현역이 김한정 의원입니다. 김한정 의원은 안 됐고 그곳에서 친명계 김병주 승. 충북 청주 상당, 이강일, 노영민 이렇게 붙었는데 이강일 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된 거예요. 저 밑으로 광주 광산 갑으로 가보시죠. 박균택, 이용빈 의원이 민주당의 현역입니다. 근데 이용빈 의원 안 되고 대장동,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인이었던 박균택 승. 이런 겁니다. 이제 큰 틀에서 저렇게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자 친명 자객 공천에 현역 비명들이 한밤중에 횡사를 당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일각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먼저 윤영찬 그리고 이수진 이 두 명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하위 10% 통보를 받게 되었지만 지금 저의 마음은 오히려 후련하고 당당합니다. 현근택이 사라지니 이수진이 보내고 기어이 윤영찬을 쓰러뜨리려 합니다. 참 지독하고 잔인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 지금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의심이 됩니다.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경기 성남 중원, 이게 사실 여기가 관심이었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은 그 당시에 원칙과 상식이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이 탈당을 할 때 윤영찬 의원은 잔류를 선택을 했잖아요. 오케이, 윤영찬 나는요 민주당에 남겠습니다. 경선에서 당당하게 붙어가지고요 이길 거예요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친명계 이수진 의원에게 경선에서 졌습니다. 왜? 윤영찬 의원은 먼저 스타트가 좀 뒤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하위 10%에 들었기 때문에 30% 감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30% 감산을 아는 채 이수진 의원하고 붙었는데 결과는 어떠했다? 졌다? 이런 겁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먼저 저 성남 중원 윤영찬 의원이 결국 안 됐어요. 정말 어제 그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비명소리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비명소리 가득한 밤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이쿠야. 어저께 보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비명계 이 후보들이 전부 정말 낙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 사실은 여기에 원래 출마 선언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전했던
그 현 변호사가 이제 중도에 낙마하는 바람에 대체로 투입이 된 건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그 윤영찬 의원의 얘기대로 그 한 사람이 가니까 또 친명이 와가지고 결국 자객공천에서 자기를 쓰러뜨리겠다는 건데 어허. 내가 당당히 맡겠다 했는데 결국 당당히 칼을 받고 쓰러졌잖아요. 저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진짜 그 민주당에서 아무리 이게 뭐 시스템 공천이고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이게 뭐 1년 전부터 준비된 공천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 놓고 보면은 비명만 학살되고 아이고야. 신명만 살아남았던 이 공천 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다 인지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공천 과정이라는 게 일단 당연히 공정해야죠. 그렇지만 더더군다나 공정해 보여야 하는데 허허. 공정하지도 않고 공정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이고야. 이런 측면에 제가 그래서 이번에 사실 박강원 의원 같은 경우도 전직 원내대표가 어떻게 낙천이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설명되지 않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비명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처음서부터의 공천 시스템 룰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박광온 전 원내대표도 이번에 졌습니다. 경선에서 경기 수원정에서 김준혁이라는 친명계 원외 인사인데요. 어쨌든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두고도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땅 가결이 됐을 시에 민주당을 이끌던 원내대표가 박광온이었다. 따라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은 박광온 끌어내려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었던 것도 사실인데 어찌 됐든 경선에서 박광온 전 원내대표는 졌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아침에 비대위 회의를 주재합니다. 민주당의 뭐 이런저런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구자룡 비대위원 이렇게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에 음주운전 경력자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던 그런 분들이 다수 공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음주운전 전과자잖아요. 민주당에는 혹시 음주운전 가산점 같은 거 있습니까? 그렇게 공천을 운영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뭐 5대 그거에 포함되는 건 아니었어요? 연산군 같은 이재명이 민주당을 사당화하고 있다. 지역구를 강탈하는 공천이 아니라 망천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가짜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출마한 양천갑에 어제 지원 유세를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만나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잘 타일러서 자수라도 시킬 생각이었는데 기회를 못 가져서 너무 아쉽습니다. 자, 저러한 이제 민주당의 최근의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구자룡 이 두 사람은 저렇게 민주당을 비판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모았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서울 은평을인데 한번 보시죠. 그 전에요. 이 은평을 지역의 경선 결과를 짚어드리기 전에 이번 이 경선에서 은평을 지역에서 승리를 한 김우영 후보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저한테 왜 이재명한테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냐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면적으로 보면 아주 안타까운 어떤 삶의 경로를 거쳐왔는데 언론, 기득권 세력들이 범죄자와 악마화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 사람 옆에 서서 함께 이 위기를 돌파했으면 좋겠다. 자, 뭐 언론에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좀 거론이 됐었던 김우영 이 사람이 이제 서울 은평을의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비명계 강병원 의원하고 이제 경선이 붙여졌는데 강 의원이 진 거죠. 잠깐만 저 김우영이라는 이름 석자가 많이 언론에 거론이 됐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이 김우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자, 저 강병원 의원의 비명계 지역구 서울 은평을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일단 친명 자객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김우영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에서의 직함이 뭐가 있냐면 서울 뭐 은평을 이쪽이 아니라 저 멀리 강원도당 위원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직함을. 근데 그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상태로 서울 은평을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논란이 됐었고 그때 실제로 민주당이 김우영 씨에게 주의 조치를 줬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어쨌든 경선에서 통과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공관위에서 경선 이 대진표를 발표할 때도 이 김우영 씨의 직함을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이렇게 적지 않고 언론에 발표를 할 때는 전 은평구청장
이렇게 발표를 해서 자, 저것도 꼼수 아니냐, 일각의 이런 지적이 나온 바가 있는데, 자, 김우영 후보의 이 승리는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이제 먼저 강병원 의원이요. 민주당에서 그래도 젊은 정치인으로서 참 각광을 받았는데 참 매우 아쉽다는 아이고, 생각이 들어요. 아쉽다. 예. 근데 이제 그 김우영 이 전 은평구청장이요. 이제 은평구청장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단체장을 2번이나 하신 분들은 조직의 그 지역의 조직력이 생각보다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강원도당을 위원장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당 위원장을 본인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당에서 험지이기 때문에 적정한 사람이 없어서 예.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에서 민주당에서 원하는 직함 2개는 본인이 원하는 걸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은평구에 출마를 하시는 분이 당연히 본인이 은평구청장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은평구청장 직함을 쓰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거고 오히려 강원도당 위원장을 쓰는 게 사실 좀 뜬금이 없는 거죠. 어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참 보기에는 매우 석연치 않은 것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벌어진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겸허하게 수용해야 되고 하여튼 예. 또 이 패배하신 분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원팀이 되기 위해 앉는 포옹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지금 송영훈 변호사께서도 어젯밤 한 10시경에 그 민주당의 경선 결과 한 20곳에 대한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된 걸 쭉 보고 오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송영훈 변호사는 뭐 이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걸 잘하시던데 어제 그 20곳의 경선 결과를 쭉 보시면서 뭐 예를 들면 한 줄 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무슨 느낌을 받으셨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예. 민주당의 공천은 시스템 공천이 맞지만 그 시스템은 인형 뽑기 시스템 같은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대로 나왔습니다. 뭐 드물게는 비명이 승리한 지역구도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는 결국 친명이 횡재를 했고 친명이 득세한 그런 공천 결과죠. 아이고야. 조금 전에 그 언급된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이분은 강원도당 위원장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원외 친명 조직의 대명사 같은 곳인데 그 조직의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평을에 갔을 때 친명 자객 논란이 벌어진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승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눈여겨보는 지역구 중에 하나는 인천 동리추홀 갑입니다. 여기서 허종식 의원이 지금 경선에 승리를 했는데요. 네. 이분 최근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 허 의원이 그렇습니다. 예. 기소가 되었는데도 아이고야. 경선에 승리를 했다. 그러면은 이런 경선 결과는 민주당 지지층이나 민주당 권리당원에게는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것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라는 생각이 어제 경선 결과 발표를 보면서 들었습니다.